안녕하세요. 홍백입니다. 하루가 천천히 저물고 있네요.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하루를 품은 채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위로해줄 따뜻한 식탁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오늘 거창한 일은 없지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동생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고기를 굽고 시원한 소맥 한 잔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가까운 것 같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속 이야기를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서로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알았는데, 어른이 된 뒤에는 잘 지내느냐는 짧은 말조차 쉽게 건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마음속에만 담아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앉아보려 합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잔을 채우고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조금 낯선 이름을 가진 식당이에요. 꼬들대패 삼겹살. 이름만 들어도 평범한 대패 삼겹살과는 다른 재미있는 식감이 떠오릅니다. 얇지만 너무 부드럽지만은 않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난다는 고기. 어쩌면 오늘의 우리 이야기와도 닮은 것 같아요. 가볍게 시작하지만 천천히 씹어볼수록 그 안에 오래 남아있는 맛이 있는 그런 이야기. 오늘은 이 모임을, 맛집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너무나 평범한 세 사람의 저녁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나의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불판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는 시간.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 든든해지는 시간. 오늘은 그 시간을 천천히 기록해 보겠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속도만큼만, 잔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속도만큼만 서두르지 않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동생들과 함께하는 조금 특별하고도 평범한 술자리를 시작해 봅니다. 빈잔에 소주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맥주가 또 들어갑니다. 황급한 맥주로 맑은 소주가 희석되어 모두 황금빛으로 보이네요. 서로 다른 두 술이 한 잔 안에서 섞이며 오늘의 소맥이 완성됩니다. 사람의 인연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성격으로 태어나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한자리에 모이면 전혀 다른 맛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형과 동생이라는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조금 먼저 세상에서 태어났고, 누군가는 조금 뒤에 그 뒤를 따라오며 자기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형은 형이라는 이유로 괜찮은 척해야 했고, 동생은 동생이란
이유로 조금 더 이해받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잔이 채워진 오늘만큼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도 보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세 사람이고 싶습니다. 첫 잔을 들기 전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별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표정 속에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자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자주 안부도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사이이기에 마음이 푸근함을 느껴봅니다. 피곤함도 있고 반감도 있고 말하지 못한 고민도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모두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가운 잔이 서로 부딪히며 작고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늘도 잘 버텨냈다는 인사처럼 들리네요. 아무리 편하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마음속으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말로는 하지 못할 마음들이 짧은 건배 속에 담기곤 하네요.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짜릿하고 차가운 기운이 하루 동안 묻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술이어서가 아니라 함께 마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저는 혼술을 잘하지만 또 셋이서 먹으면 나름 또 즐겁더라고요. 혼자 마시는 한 잔은 하루를 잊게 해주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마시는 한 잔은 잊고 있었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참 발성 부리고 별일 다 저지르고 다닐 그 시절 함께 했던 날들, 좁은 방에서 열 몇 명이 모여서 장난치던 아련한 그 시간, 작은 일로 싸우고 금세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웃었던 아련한 추억. 그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 나중에는 그리운 풍경이 된다는 것을. 첫 잔이 비워졌네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네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두 번째 잔을 준비합니다. 오늘만큼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렀으면 좋겠네요. 뜨겁게 달궈진 불판 위에 대패 삼겹살을 한 장씩 올려보고 차가운 고기가 뜨거운 물판에 닿는 순간 칙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수많은 이야기 사이로 퍼집니다. 고기가 익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복잡했던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얇게 펼쳐진 고기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오므라들기 시작합니다. 붉었던 빛은 점점 사라지고 표면에는
먹음직스러운 윤기가 흐릅니다. 물판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오늘 하루의 피로를 데리고 천장 위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고 누군가는 잔을 치웁니다. 누군가는 아직 익지 않은 고기를 바라보며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고기 굽는 일은 기다리는 일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먹으려 하면 속이 익지 않고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면 가장 맛있는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을 꺼내야 할 때가 있고 잠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어도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필요한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고기를 뒤집어 주듯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잘 익어가고 있는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혹시 혼자 타들어가고 있는지, 평소에는 묻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고기 굽는 소리 사이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니? 잠은 잘 자고 있니? 아주 평범한 질문이지만 가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 줍니다. 고기가 노릇하게 익고 가장 먼저 익은 한 점을 집어 살짝 먹어봅니다. 첫 맛은 담백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향이 올라오네요. 이름처럼 꼬들꼬들한 식감이 입안에서 천천히 살아납니다. 부드럽게 사라지는 맛이 아니라 한 번 더 쉽게 하고 조금 더 오래 느끼게 하는 맛인 것 같아요. 우리의 좋은 기억도 이와 비슷하네요. 강렬한 순간보다 천천히 떠오르는 장면들이 오래 마음에 남는 것 같네요. 어느 날 함께 먹었던 저녁, 별거 아닌 농담에 한참을 웃었던 밤, 헤어지기 전 조심히 들어가라는 짧은 인사. 그때는 평범했던 순간이 시간이 지난 지금 귀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기 한 점도, 이 소맥 한 잔도 또 언젠가는 그런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맛있다는 말과 함께 세 사람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웃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합니다. 오늘 밤은 아직 길고 우리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로 흘러가고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오래된 기억을 하나 꺼내면 다른 사람은 그 기억 옆에 또 다른 장면을 붙여놓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즐거웠다고 기억하고 누군가는 또 억울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자신이 맞았다고 또 주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지금도 그건 아니었다며 웃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장면을 바라보았어도 사람마다 다 다른 색으로 남습니다. 아마
마음이 기억을 골라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즐거웠던 순간은 더 밝게, 서운했던 순간은 조금 더 선명하게, 부끄러웠던 일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감추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지금보다 가진 것이 적었지만 웃을 일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집안의 물건들로 새로운 놀이를 만들었고, 맛있는 외식이 아니어도 함께 먹는 간식 하나에 행복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유도 단순했잖아요. 먼저 먹었다는 이유, 내 물건을 만졌다는 이유, 텔레비전 채널을 바꿨다는 이유. 지금은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진지하고 억울했던 기억도 있을 것 같았네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간식을 사오면 언제 싸웠냐는 듯 함께 앉아 먹고 그렇지 않았나요? 누군가 밖에서 동생을 놀리면 집에서는 그렇게 싸우던 형이 가장 먼저 나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은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서로를 가장 많이 놀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관계.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그런 관계. 우리는 그런 시절을 지나 어느새 어른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던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각자의 생활에 책임을 지며 살아왔고, 각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며 나름 성공해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 잘하게 되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잘 모르면서도 선택해야 했고, 두려워도 앞으로 나가야 했고, 울고 싶어도 괜찮은 얼굴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 함께했던 동생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내가 가장 서툴렀던 모습을 알고도 여전히 곁에 있는 동생들. 잘난 모습보다 부끄러운 순간을 더 많이 보았지만 쉽게 떠나지 않는 동생들.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변했지만 어딘가에는 아직 그때의 아이들이 남아있다고요. 고기 한 점을 서로의 접시에 올려주는 모습 속에, 잔이 비기 전에 먼저 채워주는 손길 속에,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는 작은 행동 속에, 이런 날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웃고 즐기고 떠들고 했습니다. 시간은 멀리 흘러왔지만 함께 웃는 막식만큼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마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명랑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함께 웃는 이 순간은 언젠가 가장 그리운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마음은 쉽게 어두워지진 않을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비추는 작은 불빛으로 오래오래 남아있자고요. 우리 만남을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 얘기를 마칩니다.